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간밤에 재밌는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이 있었고요. FOMC 의사록의 공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재밌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대중 관세에 따른 마지막 개별주의 피날레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HLB가 오늘 급등을 했다가 다시 빠지는 흐름이 있었는데, HLB 얘기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 아침에 서울호텔이라는 곳에서 진양곤 HLB 회장이 연설을 했고, 그리고 프랭크 지양 항서제약의 부사장도 와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녹화를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봤더니 HLB의 임상 현장 실사가 FDA의 재정 부족 등으로 못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FDA의 책임을 전가한다 이런 느낌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항서제약에서는 다른 시설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설인데 왜 문제가 있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게 왈가왈부할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HLB 입장에서는 FDA의 미팅 요청 후에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런 걸로 보면은 항상 이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중국이 문제가 있다 없다의 문제보다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FDA를 가지고 있잖아요. FDA에서 과연 중국에 대한 수익성, 막대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수단을 쉽게 허가해 줄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 들었지만 코코 귀기라고 하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듯,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대중 제재 이런 것들의 관문을 항서제약이 못 나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걸면 걸고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에 든다고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는데, 점점 뭔가 FDA에 대한 의구심을 HLB나 항서제약이 가지는 것 같은 느낌을 아무래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플러스 16%까지 갔다는 왔는데 결과적으로 FDA에 대한 결과가 번복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러나 저러나 뭐 실사 문제를 수정하던 뭐 하던, 뭐 마이너한 문제다, 가벼운 문제다, 작은 문제다 이런 게 의미가 없이 수정 보완을 한 다음에 6개월은 걸릴 것이다.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FDA가 CRL을 내보낸 것 자체가 뭐 임상 실패다, 아니면은 신약 허가 불발이다, 이렇게라도 정의를 낼 수 있는데, 막연히 HLB의 어떤 모멘텀이 꺾였다 이건 아니거든요. 다만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는 데는 이 진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주가적으로는 제가 이야기 드린 게 뭐였죠? 약 1년여 가는 적어도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 드린 게, 이거 올라와도 질질질 세면서 4에서 5만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 구간이라고 하면은 시총이 약 5조에서 7조 사이거든요.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면은 임상삼상에 대한 데이터는 매우 좋으니까 지난해 23년 5월에 신청했을 때보다는 주가가 레벨업은 될 겁니다. 그리고 대시세도 한번 뽑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뭐 3만원까지 내려온다기보다는 4에서 5만원 정도에는 밴딩이 충분히 형성이 될 수가 있겠다. 하지만 5만원을 돌파해서 5만원, 6만원까지 안착을 한다? 그러기는 시간 투자 대비해서 메이저들이 잡아줄까? 라는 데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짧아도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재미가 없어요. HLB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 관점에서 내가 과연 진짜 HLB 진짜 주주로서 끝까지 가난 신약이 출시돼서 이익단까지 갖고 올 때까지 투자할지, 아니면 뭐 스마트하게 그냥 지금 팔았다 나중에 다시 사야지, 뭐 이런 판단을 내지는 투자자의 몫이라는 거. 이 정도로 HLB 얘기를 잠시 드려봤고요. 시세를 한 번씩 찍어보면 HLB, 그리고 HLB 생명과학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 보이는데, 얘가 유증을 진행하고 있어서 그래요. 유증 타이밍이 여기서 권리다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증 물량이 일단 무조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매물 압박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HLB 제약은 지금 조금 더 빠져야 될 것 같아요. HLB는 버티더라도 HLB 제약의 경우에는 조금 더 빠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파나진은 좀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테라퓨틱스는 별개의 주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회복세를 보일 수 있으나, 얘도 어쨌든 HLB 그룹주가 힘이 빠질 땐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눌림세가 나서 진정세로 HLB가 뭐 찌그덕찌그덕 거리고 있으면, 그때 HLB 테라퓨틱스 정도는 우리가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이 HLB 테라퓨틱스가 예전에 G3비엔트예요. G3비엔트라 가지고 뭐 별개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이노베이션, 글로벌 모두 이렇게 움직이는데, 테라퓨틱스랑 파나진 두 개 빼고는 하나의 그룹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의 종합지수를 한번 본다고 하면은 상당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약보합으로 마감했고 21선까지 조정이 났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이거 밀릴 때 어라 이거 뭐 하는 거지? 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었어요. 대체 이게 뭔 짓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왜냐면 같이 시작한 니케이 같은 경우는 미쳐서 막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증시였는데 오늘도 눌림세가 보였다. 상당히 아쉬운 시세가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부랴부랴 지지를 만들었지만 이게 글로벌 증시와는 완전 별개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 보였고 반도체 업종을 본다고 하면은 아니 이거 엔비디아 실적 좋은 거 맞냐? 라고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물음표를 찍게 만드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크로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에 한번 해보기로 하고 미국에서 대중 관세 폭탄 8월부터 발효. 근데 이 중심에는 뭐 신재생 에너지가 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돼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상한가를 직행했고, 그리고 한화 솔루션이 미국에서 대장이거든요. 그 저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상한가 간 거는 뭐 시총이 낮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한화 솔루션이 좀 더 강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 물론 뭐 침투력은 한화 솔루션이 중국 관계없이 잘하고 있는데 중국의 빈자리를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채울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붙으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요거는 하나의 개별주의 마지막 피날레의 한 축이 아닐까. 오늘도 나름대로 수소가 끝까지 힘을 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제 수소에 이어서 오늘 신재생 에너지까지 한 바퀴 도는 흐름을 보인 것 같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가 어제 시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정부 정책으로 SMR 개발 뭐 이런 속도 낸다면서 우리 기술이나 이런 거 시위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시작하자마자 수급을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나 아니면 또 풍력이 올라오면서 시세를 뺏기는 그런 흐름을 보였더라. 그래서 수소까지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친환경 관련주가 올라가고 원전 조금 더 쉬어가는 그런 모습 정도 보인 하루였습니다. 정가파는 잠시 뒤에 보기로 하고요. 엔비디아 얘기를 또 빼먹을 수가 없겠죠. 엔비디아가 어제 제가 얘기 드린 그 시나리오대로 거의 나왔거든요. 일단 1분기 실적은 246억에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260억에 우월한 컨센서스를 찍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실적이에요, 여러분. 분기마다 지금 20%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진짜 미친 성장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들면서 와 260억을 찍었어라고 저도 막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는 시장 예상치가 260억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 얼마 정도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최소한 280억 그리고 290억 사이까지 높게는 이 정도는 젠스망 CEO가 가이던스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280억을 제시했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상당히 시외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배당금을 상향한다고 하는데 사실 엔비디아가 배당금 올려봤자거든요. 얘네 50% 올린다고 하는데 배당금이 원체 그 성장주다 보니까 미미해가지고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주가로 또 보답을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10대 1의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950불인데 약 1000불 정도 되면은 이제 한 주당 100불 정도로 구성이 되겠죠. 개인 투자자나 이렇게 유동성이 확대되니까 접근성이 좀 용이해질 것이다. 이 얘기도 잠시 뒤에 한번 해보고 무엇보다 제가 놀란 건 여전히 마진율이 79%에 달한다. 그러니까 원가가 100원이면 20원이 원가고 판매가가 100원이면 20원이 원가고 80원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봉이 김선달 수준이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HBM의 파워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만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을 한다는 거는 차후에 여름에 이제 8월 셋째 주 정도 3주차 정도에 2분기 실적 발표와 3분기 가이던스 발표가 있을 거예요. 이때도 과연 성장을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는데 액면 분할을 한다는 게 상당히 좀 찜찜하거든요. 왜냐면 애플도 액면 분할하고서 흔들흔들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테슬라가 지금 우리나라의 엔비디아처럼 상당히 뜨거웠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첨부를 찍고 액면 분할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좋지 않은 그런 사례가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시그널이 될까? 라고 하나 좀 의심을 해가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 밤에 엔비디아의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을 보면은 이게 엔비디아를 선행하는 게 아닐까라는 시세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가팡 보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는 미증시가 그냥 관망세로 있다 갑자기 툭 빠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었는데요. 연준이 인플레가 2%대에 안착하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 시에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 것. 이거는 뭐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상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깜짝 놀라는 모습 보였는데 다행히 이 의사록 전에 FOMC가 끝나고 나서 파월 연준의장이
우리 금리 인상 고려하지 않고 있어. 금리 인하도 지켜봐야 돼. 데이터에 의거한다라는 얘기를 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걸 일축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의사록을 확대 해석하진 않은 정도 같습니다. 이렇게 연준의 스탠스가 나오면서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툭 하고 떨어졌고 장중 투심이 위축되면서 살짝 눌렸지만 엔비디아가 실적으로 그냥 다시 미선물을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아마 미국은 신고 랠리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시장과 다르게. 결국에는 연준이 원하는 그림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과열 없이 적당한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이 랠리를 만들고 있다. 증시는 올라가다 과열이야? 적당히 조정 그리고 다시 랠리 만들어 실적이 좋으니까 이러면서 증시는 랠리 만드는데 고금리는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연준이 원하는 건 결국에는 한 번쯤은 시장이 폭락이 나와주면 그때 아니면 돌발 악재 이거는 단순하게 자연적인 시세 차익 실현에 대한 것들로 눌리는 게 아니라 진짜 뭔가 문제가 있다.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을 때 증시를 부양하거나 경제를 부양해야지 라는 정도의 필요성이 생겨야 금리 인하가 한번 시작되지 않을까. 그 시기가 제가 여름에는 혹시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 뭐 엔비디아가 일단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엔비디아 같은 주요 종목들이 실적이 꺾이면 미증시가 한번 위태로울 수가 있는데 이때 연준이 내가 영위하면서 내가 부양 좀 해줄게. 이제 금리 인하 시작 좀 하려고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지난 FOMC 때를 보면은 QT 긴축에 대한 것들을 완화시키겠다. 시장이 어쨌든 쪼여오던 자금을 이제는 조금씩 덜 쪼이겠다라고 한 만큼 점점 금리 인하에 가까워지는 건 맞거든요. 그 연준 입장에서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유지하면서 차례차례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고 무엇보다 이렇게 동결이 유지되면은 주식 투자자로서는 뭐가 좋냐? 금리 인하기 전에 바이오가 한번 움직여 줄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막상 시작하면 바이오가 한번 금리 인하 최소한 제가 보기엔 지금 고금리이기 때문에 한 3, 4번 할 때까지는 상당히 좋지 않은 시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의 변동성이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그 기대감으로 바이오가 1차적인 랠리 만들고 이때 한번 조정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저가 위치, 중립금리에 도달하면 그때 재차 랠리를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5월에 이벤트를 이제 엔비디아 실적까지 해서 소화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좀 찜찜한 거는 엔비디아의 옵션표를 한번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엔비디아 옵션표가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900불이 있고요. 1000불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950불이거든요. 근데 900불까지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안 좋으면 여기에 풋 포지션이 되고 배치가 되어 있고 콜 포지션, 롱 포지션이라고 하죠. 롱숏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1000불 이상에서 포지션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5%에서 6% 정도 갭이 뜬다고 하면은 1000불 위에로 시작하겠죠? 그러다 대거 옵션 포지션의 청산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나서는 실적에 대한 재료 소멸이 나올지 아니면 시세로 도약을 해서 올라갈지 그거는 시장에 열려봐야 알 것이다.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우리 시장에서 힌트를 봤더니 마냥 강세를 보일까? 이런 거에는 살짝 물음표가 찍히거든요. 시가 위치가 갭이 떠서 시작하면 어느 정도 시세는 유지하면서 그냥 오늘 정도는 마무리 될 것 같은데 과연 다음 차례에 다음 3분기에 진짜로 이 정도 실적 찍을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계속 추적하면서 어떠한 정체성 한 상당 횡보 정도 이런 박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구축하지 않을까. 이건 그냥 뇌피셜입니다. 근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는 어제 영상에서 가이드 드렸잖아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아도 엄청 올라가지 않고 점점 빠질 것이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안 좋아도 엄청 빠지기보다는 적당히 빠지고 이렇게 그냥 박스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무조건적으로 랠리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이다. 결국에는 다음 순환매고리가 어느 쪽에서 시작될지 찾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도 반도체가 아주 잠깐 좋았다가 그냥 밀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실적이 진짜로 뭐 엄청난 상승을 만들까? 그거에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물 시장을 보면은 외국인이 아침에는 이렇게 또 어제처럼 흔들게 나왔죠. 그런데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개인들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자꾸 엑시트 할 생각 그리고 금투세라는 것도 하나의 개인 투자자를 위축시키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 시장을 발목 잡고 있다. 다만 코스닥에서는 이제 흔들기가 나올 때는 개인이 어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팔아짓기 시작하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최근에 코스닥을 정말 열심히 매집하고 있더라. 그래서 코스닥의 어떠한 랠리에 대한 힘이 응축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빠르게 캐치하고 있어야 된다. 결국에 코스닥이 이번에 한번 강하게 쳐주는 흐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포기하지 마시고 기대하시길 바라고 코스닥이
강보합을 마감했는데 하락 종목은 많았다. 코스피도 약보합 마감했지만 하락 종목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화학 관련주가 강한 거 보니까 오늘 뭐 2차전지가 조금 괜찮았나 봐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타 서비스 안 좋은 거 보니까 알테오젠 오늘 좀 별로였겠다 이런 거 다 추정이 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날이었네, 시총 상위주가 강했구나, 이런 것도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파생시장 수급 보면은 오늘도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아침에 우리 시장 굉장히 좋겠는데? 라고 판단한 개인 투자자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외국인이 그냥 선물로 쭉 찍어 눌렀죠. 한 20분 만에 5천억 던졌거든요. 선물로 그냥 우리 시장의 기대감을 확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아예 붙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놓고 선물 시장에서는 지네들만 매집을 탁 하는 거죠. 아침에 선물로 위협감 주고 증시를 일부 옮기긴 했지만, 얘네가 원하는 건 법만 딱 주고 자기들은 매수, 우리가 다 먹어 삼킬 거야 라는 욕심쟁이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는 거, 여기서 티나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다른 거 볼 거 없이 환율이나 뭐 이런 것도 보면 그냥 뭐 적당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9,600만 원인가에 비하면 우리나라 증시 위치가 정말 좋지 않은 위치이고, 니케이 오늘 1.3%, 대만 가건 1.3%. 대체 우리나라는 뭘까요? 참 의도적이고 답답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박스권에 여간 갇혀 있는데, 대만이랑 일본 증시 보면 대만 같은 경우는 신고가 오늘 찍었고요.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도 한번 오늘 쭉 당겨 보면서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죠. 나스닥도 여기서 최고가 위치 부근에 있거든요. 오늘 아마 시가의 신고가 갱신해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추세가 여간 꺾여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코스닥이 지금 상당히 안 좋거든요. 이게 HLB 빨도 있지만 HLB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주도 업종들에는 수급이 많이 안 들어가고 개별주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상당히 재미없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제가 과감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번 주 이제 내일 하루 남았어요. 그리고 다음 주 월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어떠한 반등을 모색할 흐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초에 얘기를 드렸는데, 진짜 저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한번 터닝포인트 확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낼 것 같거든요. 정말 오래 걸리지 않고 6월달 장은 상당히 괜찮을 걸로 보고 있고, 다음 주에도 당장 기간의 윈도우 드레싱이라던가 지금까지 위축되어 있던 수급을 다 빨아먹고 그 다음에 한번 슉 뽑아내는 주도 업종이 진짜 그야말로 종합지수와 연관된 종목이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뽑아내지 않을까. 그 시그널들을 어디서 찾느냐면, 개별주의 순환매는 나오지만 그제는 줄기세포 금지였고 어제는 세포치료제 금지였고요. 오늘은 이제 HLB 관련주가 진정세를 만들기 위한 수급을 한번 뽑아내 본 거거든요. 한가 가다가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움직여 버리면은 이게 진정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같이 한번 쳐주고 윗꼬리를 달아주는 모습 정도는 나와줘야 이게 뭐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이렇게 버팀목할 때 개인들이 이제 이거 무서울 거 아니에요. 윗꼬리 달면 빠질까봐 무섭고 올라도 불안하고 그런 상태가 이어지면서 HME는 다소 소황 상태에 들고, 바이오나 이천지가 제도의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전가판을 한번 봐야 될 텐데요. 아침에 SK 하이닉스가 상당히 강세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결국 시세 유지를 못하고 음봉 마감했고, 삼성전자가 올라오긴 했지만 그다지 강한 모습은 못 보였습니다. 코스피 전반적으로 그냥 약세적인 관망적인 흐름을 보인 정도였고요. LG화학이 한 5%대 강세 보였으나 눌렸고, 현대차는 어제 9%대 초강세 보였는데 그냥 유지한 정도고요. 그리고 HAB가 오늘 16%까지 올랐다가 보합권 마지막에 VI까지 걸리면서 마이너스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 올라가면서도 이런 거 천하질 단타대에 열리는데 저런 거 쫓아가면 안 되겠죠 라고 좀 강조를 드린 바가 있는데, 과연. 그리고 알테오젠, 리가캡, 에이베 오늘 조금 쉬는 모습 보였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빠지거나 조금 재미없는 흐름 보일 때 이 친구들이 버팀목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키 맞추기가, 하단 키 맞추기가 나온 거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제가 추세를 뚫고 올라가기보다는 제약 바이오 업종을 어떠한 대장의 역할로서 버텨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금은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다 얘기 드린 정도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관련해서는 셀트리온 이제 서정진 회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흘러나오는 뉴스로는 이건 팩트에 기반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셀트리온 합병을 추진할 수는 있다. 셀트리온과 제약과의 합병을. 그러나 이것들은 주주들의 의지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뭐죠? 합병 추진했는데 셀트리온 주주들이 굳이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분위기면 추진 안 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 산하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처럼 관계가 뭐 유통시키고 제조하고 이런 거 차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실적 발표한 거 분석 보면은 이제 얘네가 합병 셀트리온이 정리가 돼가고 있거든요. 재무 제표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뭐 영업이익이 뭐 급감되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가 있는데 당연히 셀트리온이 제조하고 제조한 거를 판매가 되던 말던 유통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넘겨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매출이 일어나는데 얘네는 이제 못 파니까는 재고 쌓이면서 매출이 안 되고 재고도 이제 날짜가 지나면 폐기해야 되고 요런 리스크를 헬스케어가 다 안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런 거에 대해서 분식회계 의심이 있었던 건데 이것들을 합병시키고 뭐 재무제표에 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정리의 시간이 셀트리온에 있던 거였다. 근데 셀트리온 제약까지 또 합병한다? 그러면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합병인가? 셀트리온 제약 주주들의 투기성에 대한 어떤 보상을 위한 합병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진행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썰들이 나오면서 한번 움직일 텐데 그러면 그때는 셀트리온 제약 주식은 조금 차익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오늘 박셀바이오가 이렇게 빠졌는데 알고 있는 데이터가 나온 거거든요. 이미 중간 데이터를 알고 있던 데이터 정도가 나온 거라서 뭐 이게 크게 반응할까? 특히나 글로벌 임상이 아니라 국내 임상이라고 했잖아요.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먼니다. 이거 빨라도 15년이에요. 그동안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이 A상 가지고 올라가긴 다소 좀 애매한 감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한들 어제 상한가에 가고 오늘 마이너스 16%까지 빠진다? 또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저는 그냥 어제 상한가 갔으면은 오늘 뭐 갭 띄워가지고 뭐 5, 6%라도 떠서 시작하고 그리고 내려치면서 마이너스 한 뭐 4, 5%이 정도 끝난 다음에 이렇게 횡보만 쳐도 뭐 어제 데이터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괜찮았으니까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야 그냥 사정없이 내리치는 거 보고서 정말 대단한 지금의 시장이구나. 그리고 이어플로우도 어제 다이아 시그널 같은 거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한번 구경을 해본다고 하면 차트로 다이아 시그널 나오면은 그 다음날 이렇게 팔아 제낀 게 맞다. 그리고 오늘도 한번 흔들기 이렇게 희망의 끈을 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얘는 거의 이제 제가 주식 은어로서는 설거지가 들어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조금 얘기해 볼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박셀 바이오도 오늘 200이선까지 깨면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어쨌든 새로운 모멘텀이 또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기대가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매드팩터 뭐 이런 종목들도 오늘 잠깐 움직여 봤는데 바이오의 중심이 없다 보니까 뭐 힘을 보인 정도는 아니었고 알테준도 어제 블루라인 딱 터치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얘가 소형주도 아니고 가더라도 눌렸다가 뭐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 리포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SC 제형 변환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거든요. 근데 당장 갈까? 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공감 형성은 저는 안 되고 있다는 거. ABL 눌리고 있는데 아스코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안 붙는 것 같습니다. 얘가 단독적으로 조금 부각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리가캠도 어쨌든 ADC 하면 리가캠이니까 요 기대감 붙을 수 있는데 저는 일단 리가캠 제끼고 ABL만 보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딱 보면은 이렇게 요렇게 힘을 응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정도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갈 때는 한번 ABL 바이오가 진짜 슈팅 한번 뽑을까? 이런 기대감도 한번 실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이 오늘 초강세 보였어요. 이게 사실은 코오롱 티슈진이 파이프라인이 뭐 엄청 기대감이 있어서 상장했는데 실제로 성과 못 내고 뭐 삼성 문제 생기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지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포기를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코오롱의 회장님이 이 코오롱 티슈진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진짜 돈 엄청나게 때려박았습니다. 코오롱 그룹이 어떻게든 이 티슈진에 대한 것들을 살려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결과가 어떨지 뭐 저는 매설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도 다이아 시그널 떠 있네요. 다이아 시그널 뜨니까 그래도 이렇게 죽고 그 다음에 가죠. 그냥 가는 건 쉽지가 않다. 다이아 시그널 품고 나서. 그래서 이 다이아 시그널 뜨는 종목들 제가 잡아드리면 그런 종목들은 일단은 뭐 더 날아간다 한들 확률적으로는 좀 조심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시노펙스에서도 다이아 시그널이 발견됐었거든요. 이렇게 예외적인 면도인데 결국엔 다이아 시그널 뜨니까 이렇게 눌리기라도 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이 아닌 게 8,700원에서 저가 7,700원입니다. 그럼 15% 이상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고가 대비해서 이렇게 눌렸다가라도 가고 결국에는 다이아 떴을 때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결국엔 줍니다. 언젠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줘서 여기서 다이아 시그널 떴을 때는 굳이 막 엄청 욕심 부릴 필요는 없다라는 것도 제가 이야기 드려봤고요. 어제 박셀바이오와 같이 찌라시로 올랐던 Y바이오로직스도 한참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큐라클 종목이 라이센스 아웃 반환하면서 이 친구는 이제 좀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수급도 꼬일 때도 꼬였고 다시 무언가 하기에는 정말 핵심 파이프 라인이 뭔가 문제가 생겼거든요. 효능이 없는 걸로 나와서 좀 고생을 하지 않을까
라고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2차 전지도 그냥 뭐 강세다 약세다라기보다는 관망이 일어났다. 그리고 중앙전자 소재는 어떤 시비 물량에 대한 투기 해소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고, 이구산업 이런 거 구리 관련주가 눌리고 있고, 그리고 원자재 관련해서 전력주가 오늘 아침까지도 눌렸다가 그래도 나름의 반등 시도는 조금 해줬거든요. 오늘 코스피가 주도적으로 못 가고 개별주의 장이 일어나다 보니까 전선주가 조금 움직였는데 뭐 엄청 이거 회복을 시킨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이제 할 만큼 하고 쉬다가 쉬는 중에 그래도 반등을 해야 되잖아요. 그 반등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 반등한 것 같다. 그리고 다시 뭐 추세적으로 좀 더 쉬지 않을까. 실적과 비견해서 수렴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고, 조선주도 뭐 내내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요거 이렇게 반등할 때도 눌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계속 빠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반등을 하루 이틀씩 하겠죠. 반등을 하더라도 재차 조금 눌리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 며칠 쉬다가 그때쯤에는 우리가 공략 포인트를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계속 가기 힘들고 조금 쉬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현대마린솔루션은 안 되죠. 이거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고, 그리고 이제 개별주들이 오늘 상당히 좋았는데 그 전에 반도체까지도 한번 지켜본다고 하면은 이오테크니스가 상당히 아쉬운 움직임을 보였어요. 삼성 라인업이 상당히 SK 벤더보다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관련 종목들을 보면서 삼성 벤더가 되게 약하네 라는 것들 계속해서 추적을 해볼 수 있겠죠. 딱 보면 삼성 벤더 애들이 약한 모습이 많거든요. 이런 것까지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고, 한미 반도체가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 SK하이닉스도 음봉 만든 상황에서 과연 한미 반도체까지 이런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어쨌든 이게 외국인이 컨트롤하는데 엔비디아 컨트롤하는 세력들이랑 비슷비슷하겠죠, 결국엔요. 그러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스마트머니는 엔비디아가 오늘 시가는 강세를 만들지언정 한번 올려쳤다가 내려칠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역시 벤더 이런 것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반도체는 당장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오히려 반도체 업종 내에서 지금 뭐 FPCB라던가 플렉서블 아니면은 뭐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 좀 모멘텀 붙잖아요, 아이패드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쪽으로 보는 게 오히려 좀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주도 업종들 다 쉬었잖아요. 이렇게 쭉 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게임주도 살짝 올라오고, 그리고 엔터주가 확실하게 올라와 줬거든요. 엔터주가 실적 기대감으로 조금 올라와 주는 모습 보이면서 의료 미용기기주도 살짝 올랐고, 로봇주가 오늘 아침에 엄청 상태 안 좋았는데 살짝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딱 갈라가지고 아침에, 어제도 이 얘기 들었잖아요. 아침에 딱 보고서 주도 업종이라는 종합지수와 연관된 업종들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를 딱 판단하고 세력들이 야 오늘 주도 업종 간다 아닌가 봐, 그러면 개별주 땡겨.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HIB 관련주와 태양광, 풍력주 요 정도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버릇버릇했어요. 그러다가 점차 개별주가 올라오더랍니다. 라고 오늘 시장을 가볍게 정리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거 없이 종합지수는 그냥 우리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상당히 아쉽다. 코스닥도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데 요 응축된 힘을 결국에는 발산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시세를 발산하는 업종이 어디있지, 반도체지, 2차전지지, 바이오지,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보자. 그리고 반도체도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수렴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시간을 조금 더 끌어다가 그리고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도 조금 천천히 느린 호흡으로 계속 공략 포인트를 찾아보자. 그리고 미국 바이오테크에 비해서 우리나라 바이오테크 위치가 다시 또 낮아졌습니다. HLB가 먼저 치고 가면서 우리나라 바이오가 좀 괜찮네요 라고 했는데, 어쨌든 HLB가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을 끌고 갈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라는 놈이 어디선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우리 이거 지켜봅시다. 시장 정리를 해봤는데 어쨌든 우리 시장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지금 시장이 뭔가 변화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개별주가 수소주, 원전, 그리고 화장품, 로봇, AI 다 한 번씩은 시세를 받았거든요. 게임, 엔터 등등등등. 그리고 자율주행이랑 뭐 우주항공까지도 돌았잖아요. 식료품까지 해가지고 이런 것들 개별주가 다 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는 종합지수와 연관된 주도 업종이 이빨을 한번 드러낼 시간이 진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뭐 오늘 내일 하고 이렇게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지난주 5월 16일 1분기 실적 어닝 시즌 마감을 기점으로 제가 그걸 포인트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에 바이오들도 막 산발적으로 막 뭐가 튀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도 박셀바이오가 한번 딱 움직여버리니까 Y바이오리스 움직이고, 뭐 앞타머사이언스는 괜히 인터뷰했다가 연내 기술 이전 기대감으로 한번 튀고, 그리고 에클론도 갑자기 무슨 바이오지퍼 이거 승인 받아가지고 갑자기 툭 튀고,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죄 없이 그냥 툭툭 튀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게 윗골이 달면서 여러분 물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진짜 바이오가 진짜인 것들, 진짜 뭔가 나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잘 찾아가지고 공략을 하면은 정말 기대감 많이 가져볼 수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진짜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ABL 바이오가 만약에 그래바디 T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이 일어난다? 그럼 대박이 날 수 있겠죠. 물론 그 라이센스 아웃이 쉬운 건 아니니까. 아무튼 뭐 이런 진짜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예의주시하자라고 이야기를 들어보겠고,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너무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말자.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있고, 오늘 일단 엔비디아 시세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장에서 먼저 보인 것 같다. 요 정도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차 전지도 에코프로 머티가 좀 진정세를 보여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조금 강세 보이다가 또 밀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에코프로 머티가 일단 진정세 보여야 될 것 같고, 또 LG 엔솔 비롯해서 포스코 홀딩스가 일단 저점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 M도 상당히 오늘 그래도 버티는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서 보라색 시그널까지 뜨면서 이거 바닥 구간 잡아줄지 지켜보도록 하고, 2차 전지가 6월달 될수록 점점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6월달 가까워질수록 기대감 실어보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2분기가 마감이 되면은 그 다음에 바로 3분기인데 3분기에 진짜 2차 전지 실적들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6월달부터 아마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점점 팽배해질 텐데 그런 것들이 스타트 버튼이 될 수 있다. 점차 종목들이 하나씩 출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소외당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제 정도부터는 시장이 조금 재밌어지고 있거든요. 지루한 시간이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재밌어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환경은 투자자 본인이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 그 재밌다는 게 막상 올라가는 종목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내 종목들이 점점 뭔가 움직임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 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좋은 오후 되시고 내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